고발사주 사건, 윤석열 대통령,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, 여기 치명적 사법 리스크라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? 맞습니까? 향후에 치명적 사법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. 고발이 됐습니다만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지금 1심에서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조직범죄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. 그러면 그 위에 아까 말했던 고발 사주 전날 사진 60장이 있고, 그리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만의 지시를 받고,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분들의 앞으로 향후 사법 리스크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. 그 사법 리스크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입니다. 네. 네.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일단은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요. 네. 그러면 현재 또 공수처에 대해서 네. 복수에 한동훈 검사를 포함한 복수에 이제 당시에 이런 관여자들이 그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요 사실관계들이 그 특수한 경험칙 등에 대해서 이 판단을 하면 이 과정에서 그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. 네. 지금 공수처에 지금 추가로 또 고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네. 총체적인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.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그 감찰 방해라고 표현하는 그 네. 부분도 아주 전형적인 그 행정법원 1심 판결문을 그대로 네. 옮겨 적으면 별도의 직권남용죄의 공소사실이 될 수 있을 정도라고 네. 저는 생각하는데요. 네. 이 관련된 그 마치 연판장에 남은 조각처럼 네. 그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 많은 사법 네. 리스크들이 제기될 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배후 수사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일단은 그 관할이 이제 공수처니까요. 네. 공수처에 이제 공정한 수사, 독립된 네. 수사들을 이제 보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다. 네. 여러 가지 인적 구성이나 실제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네. 그 기대할 수 없다면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국회를 통한 네. 국회의 그 국정조사, 네. 특검 등의 네. 조치들, 그리고 언론인들의 뭐 예를 들어 뉴스버스와 네. 같은 어떤 그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언론의 감시 기능 네. 또 등이 또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. 네. 이 고발 사주가 갖는 성격, 저희가 이제 처음 기사에 저희한테 보도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. 검찰권 사유화라는 측면을 하나 지적을 했고요. 선거 개입에 의한 정치 공작이다. 이게 고발 사주 사건의 성격이다. 이걸 첫 보도 때문에 다 했는데 1심 법원이 그대로 인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 고발 사주 성격이 또 갖는 그 기저에는 정당 민주주의 파괴,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, 억압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. 그리고 최근에 이 민간인 사찰 보도 여기에서도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 기본권 침해 범죄다.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반헌법적이고 어떤 법률 위배적인 행위들은 결국은 대통령하고 연결이 되면 이건 소위 요즘 얘기하는 그런 탄핵 사안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? 네, 지금 굉장히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1심 판결에서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했습니다. 그중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심각한 중대한 죄책이 무겁다라고 평가를 했고요. 그 핵심적인 키워드는 검찰권의 사유화, 검찰권의 정치화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네. 헌법의 각종 가치와 민족 기본 질서를 그 위태롭게 하는 국기문란 행위로 네.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고, 그러한 취지에서 공수처가 그 구형을 할 때 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고발사주 사건이 이제 탄핵 사유가 해당되느냐의 문제는, 이 헌법의 탄핵 사유는 그 직무 집행을 행함에 있어서 직무를 그 재직기관 중에 범죄나 헌법과 법령 위반임을 요하기 네. 때문에 이 고발사주 사건은 대통령의 직무와 네. 직무로서 재직하는 기관 중에 일어난 네. 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아니어서 네.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현재 변론하고 있는 그 해병대 최상병 관련한 이런 거는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네. 이건 직접적인 그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네.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만 네. 요 이후에 이제 후속적인 이
요 고발 사주와 관련된 그 대통령실 직무 관련된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. 네. 또 다른 재직 중 그 헌법이나 법률 위배된 행위와를 그 부분들을 간접 사실, 정황 사실 내지는 그 중대성 여부를 네.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배에 의해야 되거든요.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를 검사의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지 않습니까? 네. 네. 근데 손준성 검사를 영전 승진시켜서 수사를 방해한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? 그게 네. 인정이 된다면. 제가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. 네,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. 고발 사주 후에 이제 일어난 이제 네, 직무 네. 관련 행위들을 그 일련의 총체적인 일련의 과정들로 본다면 네. 현재 어떤 인사권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입니다. 네.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. 네. 저도 대통령으로부터 검사 임명과 감찰부장의 직무에 보완다는 네. 임명장을 받았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권의 행사 관련해서도 관련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네. 대통령이 뒤에서 보호막이 이렇게 쳐주지 않았으면 손준성 검사가 검사장까지 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. 추론, 네네. 추론인데요. 네네. 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는데. 네, 지금 이제 그 인사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네, 중요하죠. 네. 네. 그리고 아까 그 민간인 사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 때 이런 얘기, 어떤 소식, 뭐 그 전에 검찰은 그 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쭉 진행돼 왔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검찰총장이 예규 결재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을 거다, 검찰총장 시절에.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돼서도 그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 사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러니까 직무 지금 진행 상황에서 위법 행위나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냐는 거죠. 제가 대검 감찰부장으로 판사 출신, 변호사 출신으로 대검 감찰부장에서 그 검찰 조직의 사건 처리 과정,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서 제가 체득하고 그 인정하는 경험칙은 그 언론에 보도되는 중요한 사건들은 모두 상급자에게 보고되고 네. 그 검찰총차장에게 보고된다. 네. 안다. 네. 때로는 검찰총장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직접적인 방향도 지시를 한다. 네. 이것입니다. 네. 아니 근데 그 상황이 네.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2년이 지났지만 취임하고 2년이 됐지만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고 의혹하는 네.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네. 왜 절로 옮기려고 네. 할까? 네. 또 그 3.1절에 왜 그 일본을 네. 향하여 이해와 공감을 네. 요청하는 그 언사를 하실까? 내지는 왜 최상병 관련 사건 해서 왜 대통령실이 언급돼서 네. 그 피의 그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될까? 이런 부분들은 그 이 검찰 조직 내에서 오랫동안 특수 수사를 경험하고 네. 의사 결정을 한 그 검사의 어떤 업무 실태, 그 방향들, 그 특수한 특정의 검사가 네. 하였던 것들을 이해하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추상화시켜서 말씀을 네, 네. 드렸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네. 많은 함의들을 가지고 얘기는 합니다만. 조금 어렵습니다, 마지막에. 네네. 조금, 네. 네.